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또 이런 날 인사를 또 드리네요. 네. 이틀 만에 100포인트가 빡 올라가는 장인데 네. 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져서일까요? 그러면 우리 네. 취재한 테마 들어보면서 기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 이야기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쪽 자동차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아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살다 현대차가 10% 가까이. 네. 이렇게 오른 날이 대표님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기아가 11%, 현대차도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이런 누적으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쭉 올라왔던 게 지난 코로나 때. 네. 그때 한번 있었다가 그때는 피해 쪽으로 입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못했거든요. 2007년도 때 네. 그때 한번 강했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이렇게 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온 기억이 요만큼도 없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막 동공지진 나면서 심정이 되게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마음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자동차주입니다. 네. 현대차 갖고 있었는데 2년 걸렸다. 2년 이제 본전이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맞아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주사도 정말 오랜만에 수익 실현할까요? 자동차도 정말 실적이 좋았는데 고전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오늘의 테마 자동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데 이 강세 배경이 여러 갈래로 좀 나눠집니다. 차근차근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보던 거 싹 들어갔네요. 오늘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부각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었고 제가 이제 보기에 자동차 하게 되면 실적 그렇게 좋은데 안 가는 대표 주자. 왜냐면은 실적 잘 나와도 세론입니다. 다음 분기 가면 안 좋을 거야. 다음 분기 잘 나옵니다. 다음 분기 가면 또 안 좋아. 지금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도 되게 특이한 게 작년까지는 사상 최대인데 올해는 역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사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네. 좋다라고 말하기 살짝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판매 동향들 쭉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건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저평가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울분에 찬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도요타 덕분에 반사이익입니다. 도요타가 자회사 중에 그 작은 상용차 만드는 다이아스라고 있는데요. 네. 본토 발음 좀 해주십시오. 다이아스? 네. 그만할게요. 아리가또. 네. 예. 오늘 좋은 날이라서 한번 해봤어요. 네. 다이아스라는 회사가 네. 인증을 그러니까 자동차 인증을 할 때 좀 조작을 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신뢰도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현대차에 대한 반사이익 정도가 또 같이 들어온 것도 하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평가였죠. 근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뭐 기업 밸류업 쪽에서 정보가 끌어가지고 나왔던 한 축이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우리 삼박자가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평가 그리고 실적 성장은 꾸준히 해왔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들 이게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는 그래도 보유한 자사주 1% 소각 그리고 기아차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한 50%는 소각하겠다. 그리고 또 돈 벌면 좀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맞아졌다라고 보는 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사실 오를 때는 더욱더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쪽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월 1일 어제 나온 수출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이 점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인한 요인이 될지 동향도 이어서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월 판매를 보다 보니까 국내가 3.3% 줄었습니다. 조금 좀 부진했죠. 네. 근데 해외는 2.8% 증가했다라는 쪽에서 해외 쪽에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쪽들. 근데 기아는 동생인데 더 잘하네요. 국내 판매가 15.3%. 소렌토 그 모델 새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네, 새 모델인데 저는 다른 차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죄송한데 잘 못 봤습니다. 저는 네. 요즘 좀 거리에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2%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1월 달도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게 테슬라도 전기차 좀 덜 못 팔고 전반적인 유럽에서도 자동차 메이커들 좀 부진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잘했다라는 쪽이고 현대차도 또 현대 기아차 모두 다 미국에서 판매를 보게 되면 역대 두 번째 10만 대를 넘기다 보니까 찍었다고는 합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6% 줄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됐지만 그래도 볼륨상으로는 유지를 했다. 다들 어려운데 잘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주가로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좋은 측면들 이야기를 대표님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워낙 뭐 호실적에도 움직임이 뭐 없었다 보니까 고점 어디까지 봐야 돼요? 어디가 적정 밸류인가요?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왜 안 갈까요? 였는데 이제 네.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오를 수 있는 적정 가치는 아직인가요, 대표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요? 네. 이거 꼭 궁금해서요. 예. 참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을 볼 때 싸긴 쌌지만 이제 막 이제 재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밸류를 산정하기가 또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서 여기서 앞으로 한 30% 올라도 비싸다고 보긴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조명을 한몫에 받았다. 근데 저희가 특성이 대형주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매매가 들어와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금들이 추가로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레벨업 네. 시킬 수 있는 조건들 좀 들어볼게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포인트는 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잘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나마 타 회사보다 잘하는 것들이 네. 브랜드를 잘 갖췄습니다. 제네시스죠. 이걸 통해서 고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적절히 통제를 하고 그래서 수익성이 좋다. 두 번째는 친환경 판매 이쪽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환경 쪽이 이제 이번에 연말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북미 쪽에 직접 대응하면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이제 올해 말부터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움직이게 되면 하반기 개인적으로는 탑픽에 가까울 정도로 좀 체크해보자라고 했는데 벌써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걸 다 반영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잘 될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정도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내구재 쪽은 좀 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QA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면은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최근에 나온 또 1월 달에 미국 쪽에서 판매되는 지표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축됐던 일본 차들이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여건이 또 엔저 효과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일본 차들이 좀 더 선전하게 되면 약간 위축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죠. 그래서 비교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갈 만큼 갖고 조금 좀 쉬게 되면은 하반기 때 전기차에 대한 밸류까지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또다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하반기를 기대하는 뭐 이런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살짝 잘 모르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하시는 대표님의 팁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면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쯤에서 챙기긴 하나 올해 주목할 sek터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는 맞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근데 또 2년 기다렸는데 본전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 정리하기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너무 그 기다린 세월과 그 답답함과 실적 안 움직였을 때 그 짜증과 그걸 다 회복을 만회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일정 부분 이거 말고 이제 좀 다른 사고 싶었던 거 있었으면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분 매도 쪽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할까요? 전략에 대한 힌트는 잠시 후에 그리고 어떤 종목 볼지도 콕콕 잠시 후에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원하게 오른 오늘장 문 먼저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강한 빨간불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현선물 모두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표 어떻게 찍히게 될까요? 일단 2월 2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양대지수 시원하게 오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던 코스닥 쪽에서도 강한 반등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 PBR에 대한 관심이 주춤한 듯 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불을 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특히 자동차주에 집중된 매수세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오늘 하루였는데요. 양대지수 2%대 상승, 코스피는 거의 2.87%, 3%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22일 거래일 만에 26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 코스피 지수고요. 2615선에 오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약간은 주춤한 듯한 12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마트라든가 금융지주사라든가 조금은 주춤했던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뽑는 모습, 그리고 막판에 현대차, 기아의 모습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강화해 나가면서 지수의 고점까지 만들어내는 탄성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확인해 보시죠. 814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중 고점 라인을 그래도 지키려는 힘이 확인이 됐고요. 이번 주 내내 고전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하락이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전에 성공하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역시 810선 위에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개인은 매도로 오늘장 포지션을, 외국인과 기관은 강력한 매수 주체 역할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2조 가까운 물량 외국인 쪽에서 오늘 사자세 보였고요. 기관 세비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웠던 연기금의 매수세로 오늘장 만회해야 될 1,300억 원 넘는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 금융투자 쪽에서도 강력한 매수세 나오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전기전자는 물론이지만 대다수의 물량이 운수장비에 꽂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만 8천억 원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자체는 유가증권 시장에 비한다면 조금 미약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 여기서도 동시에 매수세 나온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선물 쪽에서도 강력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오후로 넘어가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328원 선에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에 쭉 미끄러지면서 9원 넘게 내렸고요. 1322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외국인 쪽에 강력한 매수세에 더욱더 도움을 주는 모습, 그러면서 반대로 환율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영향 주는 모습 보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어제도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막판에 더욱더 많이 오르면서 2%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오늘 이 상승폭을 보고 있자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두 자릿대, 그리고 7%가 넘는 수익률이 아니라 오늘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는 12% 올랐고요. 현대차는 9%, 막판에 네이버 또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9% 이상의 상승 탄력을 오늘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힘은 다소 약했습니다만 HLB 그룹주가 다시 한번 뛰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상승, 그동안 조금은 움츠려들었던 성장주들도 오늘은 고개를 드는 모습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가진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임 나왔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16% 오름세였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종목이 많긴 했지만 대형주의 오늘 놀라운 상승폭에 일단 눈길이 갑니다. 정의를 이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올랐고요. 정말 많이 오른 종목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상승폭 눈에 띄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장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정리를 할 수 없을까요? 네, 올랐어도 보니까 뭐 기록적인 숫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18,000개. 와. 네, 코스피에서 매수는 1조 8천억. 그러니까 현선물 모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샀다라는 거는 방향성까지 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강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예, 그만큼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 예, 이틀 동안에 그냥 그동안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이 봤었을 때 한 12주 동안 돈이 쌓여 있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은 뭐 했냐면은 선물 매도만 계속하면서 시장을 눌렀다가 거기서 좀 주식 산 것들 가지고 이제 약간 분출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예, 절대 못 따라오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네요, 이게 시장이요. 와, 그러면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도 이걸 것 같아요. 오늘 빨간불에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지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차라리 코스닥이 한 3% 올라서 네. 오히려 같이 좀 웃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거의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거의 다 코스닥 쪽이 더 투자 심리가 강한 쪽에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좀 속상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시장은 돌고 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오늘은 그냥 딱 두 축이네요. 인터넷, 자동차, 금융. 딱 분명하네요. 예, 세 개가 다 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뭐 며칠 전부터 이어왔던 저평가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저평가도 또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보는 것만 더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베팅했던 것들을 더 쏘고 있다. 이런 쪽에서 특징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오르긴 올랐어도 그걸 못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이 좀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오늘 짝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 자동차 저의 본론으로 돌아오긴 할 텐데 그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끌고 와 볼게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 짝에서 대다수의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은 매도로 양대 시장 일단은 찍히고 있잖아요. 네. 중소형과 대형주 좀 차별화된 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가정으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특히 자동차를 본다면 워낙 또 드라마틱한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핵심은 주가 재평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인 종목이 어떤 실적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한국 시장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서 느낀 거는 줄 때 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흐름, 네. 유행 타야 됩니까? 타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신규로 지금 여기서 자동차가 맞으니까 가야겠다. 이거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는 우리 또 조정권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줄여놓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좀 부담 없는 금액만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직까지 강하지만 이 섹터가 그대로 다음 주에도 또 쫙 강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했다 그러면 좀 챙겨놓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더 즐기셔도 되는 장이라고는 저희가 더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동차주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좀 전략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새롭게 눈여겨볼 종목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요.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착하신 종목 지금 괜찮은 쪽, 여기는 볼만하다, 기회 있는 쪽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한 종목을 찾아봤는데 뭐 뻔한 종목들 말고 네. 좀 특이한 게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네, 이 회사가 IT 쪽 부품 모듈 쪽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모듈이나 아하. 또 자회사가 나무가가 있죠.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 쪽 이쪽도 만약에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또 AI 매틱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AI 기반의 영상 솔루션을 내어가는 회사인데 이쪽도 요즘 시대에 맞는 종목인 것 같은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영업이익 1,000억대까지 나오면서 실적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하는 거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전략 잡고 시작해서 이 종목 볼까요? 근데 지난 고점 때 14,000원대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AS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AS긴 하지만 또 다른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이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 10월에 메리츠 금융지주 주셨고요. 저희 사실 목표가를 넘긴 지는 오래된 종목입니다. 저희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 관심이 이쪽이 아니라서 사실 AS는 못했어요, 대표님. 그죠? 제가 금융주 중에서는 네. 딱 한 종목만 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네, 이 회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전 직장과 상관없이 예, 예. 네, 그냥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몸소 보여주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회사는 이번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아서 쭉 밀린다. 그러면은 장기 관점 쪽에서 뭐 한 3년, 5년 꾸준히 모아가겠다.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를 계속 쭉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분위기를 누리시되 네. 계속 오래 볼 종목으로 리스트업은 해주는 금융주는 이 종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이죠. 저희 목표가 넘긴 상황이지만 최근에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 높아서 한 번 더 AS 어떻게 전략할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힘든 초반이었지만 후반 금요일장의 마무리는 좋습니다. 2월의 시작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